빛나거나 미치거나, 바로 빛광자, 미칠 광자, 바로 광종입니다. 광종. 자, 광종하면 여러분 어떤 단어 딱 기억하면 좋을까요? 광종의 치미와 특기, 왕권 강화입니다. 왕권 강화. 사실 태조 왕건이 나라를 세웠지만은 사실 왕권이 상당히 불안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왕위 계승 다툼이 발생했겠죠. 그것을 결국 수습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광종입니다. 광종. 그래서 광종은 이 왕권 강화하면 그냥 다 끝나는 겁니다.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누구의 힘을 약화시켜야 될까요? 바로 호족입니다. 그럼 호족의 재산이자 군사가 되는 거, 바로 뭐였을까요? 바로 노비였습니다. 그래서 노비를 어떻게? 노비를 해방시켜서 이것을 국가 재정을 부담하는 일반 양인으로 흡수하는 거. 그래서 바로 무슨 법? 노비안건법입니다. 네가 원래 순수 혈통 노비였는지 아니었는지 살피고 검사해서 네 원래 노비 아니었네? 네 원래 빚져가지고 노비가 된 거네? 그래서 어떻게? 너 일반 양인으로 신분을 상승시켜 주겠다. 그래서 호족의 힘은 빼버리고 국가 재정은 올리고, 이렇게 바로 노비안건법입니다. 그리고 958년에 바로 무슨 제도를 실시했다? 과거제 실시. 자, 어떻게 보면 중국 사람 쌍기의 건의를 받아가지고 이 과거 시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인재를 선발하게 되는데요. 그전에는 어떻게 중앙관리로 진출할 수 있을까요? 바로 쉽게 말하면 백, 아니면 전쟁이 많았으니까 자신의 무술 실력, 무공, 이걸 통해 가지고 관리로 진출했었는데, 이제 시험 쳐가지고 관리로 선발한다? 이제 상당한 호족들의 스트레스가 됐겠죠. 이제 태권도 학원 안 다니고 독서실 다니고 인강 듣고 입시학원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누구한테 충성하게끔 만든다? 바로 왕한테 충성하게끔 만들어버리는, 바로 과거제 실시입니다. 과거제. 그리고 광종은 또 신경 썼던 게 바로 뭘까요? 프로듀스 101처럼 바로 관리들의 서열을 위계화시켜서 공식 복장을 제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다? 여러분의 배 상태가 아니고 공식 복장, 공복 제정입니다. 공복 제정. 그래서 너 아무 옷이나 이거 입으면 안 돼. 등급에 따라 가지고 너는 이 색깔 입어야 돼. 그래서 최고 레벨, 바로 탑 랭커들이 입는 옷, 바로 뭐다? 바로 자주색 옷을 입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서열에 따라 가지고 옷 색깔에 등급을 매겨버리고, 그래서 왕한테 더욱더 충성하게끔 만들어버리는, 바로 공복제정입니다. 자, 이러한 광종의 개혁 정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겠죠, 호족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광종은 아주 심하게 호족들을 숙청합니다. 불만 있는 사람, 그리고 서로 비리를 갖다가 이야기하게끔 해가지고 그 다음날 보면 없어져 있고 사라져 있고 쑥싹쑥싹 싹둑, 우직은 뚝딱, 이렇게. 자, 어쨌든 호족들을 엄청나게 숙청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승로 같은 사람은 광종을 엄청나게 비판합니다. 태조 왕건은 엄청나게 칭송하고요. 자, 어쨌든 광종, 바로 핵심되는 키워드 바로 뭐다? 왕권 강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왕이 바로 누굴까요? 바로 성종입니다. 성종. 자, 성종은 저 왕칭호에서 알 수 있다시피 바로 무슨 왕이죠? 이룰 성자, 완성할 성자입니다. 그래서 중앙정치제도라든지 이런 고려시대 정치제도가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 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종의 키워드는 바로 뭐다? 완성. 자, 성종이 자기 정치 한번 잘해보려고 여러 사람들한테 야, 개혁안 한번 올려볼래? 이렇게 미션을 줬겠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충실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을까요? 바로 최승로입니다. 최승로가 개혁안을 요즘으로 치면 SNS에다가 딱 올렸겠죠. 깔끔하게. 그래가지고 성종,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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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구독, 구독. 이렇게.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성종은 대부분 채택하게 됩니다. 최승로의 시무 28조 한번 살펴봐야겠죠. 바로 유교 정치 이념을 채택합니다. 쉽게 말하면 불교와 유교가 있는데 이 불교와 유교를 어떻게 한다? 불교는 수신, 내 몸이나 마음을 닦는데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바로 수신의 종교다. 유교는 바로 뭐다? 치국의 학문이다. 치국,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유교 정치 이념을 본격적으로 채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불교 행사는 줄어들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때 연등회와 팔간회가 폐지되게 됩니다. 최고 교육기관, 바로 어디였을까요? 국자감을 정비합니다. 국자감을 정비. 최고대학입니다. 최고대학. 국자감. 최승로 같은 경우에는 중국 문화 그냥 그대로 무조건 받아들이지 마라. 이때 문화의 성격 좀 중요한데요. 바로 어떤 성격? 여러분 왠지 중국 거 그냥 그대로 카피하고 따라했을 것 같죠? 바로
자주적인 성격입니다. 자주적인 성격. 그리고 최성로가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바로 청컨대 외관을 파견하소서. 청하건대 외관, 바깥에 있는 관리겠죠. 바깥에 있는 관리 바로 누굴까요? 지방관입니다. 그래서 이때 전국 방방 곳곳에 지방관을 파견하면 좋겠지만 다 파견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몇 군데? 12군데밖에 못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뭐다? 12목 설치. 그래서 이때 어쨌든 지방관을 12군데에다가 파견하게 됩니다. 12목 설치. 그리고 무슨 제도를 마련했다? 지방행정실무를 보는 관리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나요, 여러분? 바로 향촌의 벼슬아치, 향리입니다. 바로 향리 제도를 마련합니다. 향리 제도. 아까 태조 왕건 때 거란 개무시했었죠. 결국 성종 때 쳐들어옵니다. 이때 나가가지고 외교 담판했던 사람 바로 서희입니다. 서희. 서희가 쉽게 말하면 요거 잘해가지고 외교 담판 잘해가지고 어디를 획득하게 되죠? 바로 성종 때 이 강동 육주를 획득하게 됩니다. 강동 육주. 그리고 여러분 흑창. 태조 왕건 때 그 빈민구제기간 있죠. 흑창을 바로 뭘로? 의창을 설치합니다. 흑창의 이름이 의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물가조절기구, 항상 물가가 평평한 창고, 바로 상평창 설치입니다. 상평창. 자, 여러분. 오늘 이번 시간에 배운 것은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태조 왕건, 그리고 광종, 성종 이렇게 3명 살펴봤는데요. 사실 고려 초기 이 왕들의 업적을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